자, 이제는 우리가 첫째 주 이론 강좌를 했고 두 번째 주 이론 강좌를 했다, 그지? 자, 내 사주를 알려고 하면 첫 주에 우리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었을까? 좀 잘 안 나오네. 자, 첫 주 교육에는 뭐 했어? 운명수 계산하는 거, 그지? 자, 운명수 계산하기 이전에 수업할 때 우리 이론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운명수를 어떤 과목에서 할까? 수리사주가 어떻게 탄생됐을까? 수리사주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강좌를 한 거예요, 그지? 네. 자, 두 번째 교육에서는 우리는 무엇했지? 우리가 계산할 때 수리 법칙을 운명 주기를 그리려 했잖아. 네. 그치? 자, 운명 주기를 그렸으니까 두 번째 주에 운명 주기가 있으니까 우리 두 번째 강좌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자, 운명과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치? 네. 설명. 운명과 운세에 설명. 운명과 운세에 설명했다,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주에는 무엇을 가리킬까? 운명주기 이거 뭐 설명하는 거, 그치? 맞나? 아니 뭐 어떻게? 수리 법칙. 수리 법칙을 먼저 했지, 그치? 잘못했다 이거. 응? 자, 여기에 우리 수리 법칙 계산하는 법을 배웠지, 그치? 예.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운명과 운세를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계산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수리 법칙이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리 법칙과 숫자의 법칙을 우리 세 번째 주에, 근데 다 한 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자주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그 범주 내에서 줄여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지. 자, 이때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운명 주기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오려 했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사주차 교육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운명 주기가 뭔지 이걸 풀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주 풀이하는 거와 운세 풀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운명 주기는 알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 운명 주기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된대? 뭘 가르치는 데서? 운명 주기는 이것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제 푸는 해설을 해야 돼. 그치? 운명 주기 해석법을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 그죠? 네. 운명 주기를 해석법을 해. 자, 5주차 교육에서는 운명 주기를 해석하게 되면 이 운명 주기가 우리가 인간에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까요? 나머지 주기 그리는 것을 알아서 그리라고요.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운명 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인간에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성공과 출세. 응? 그러면 성공과 출세하려면 운명 주기에 따라서 성공과 출세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풀이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 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삼복, 삼재. 삼복과 삼재에 대해서 우리는 오지체는 알아야 돼. 그러면 삼복과 삼재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숙명부터, 그지? 숙명과 업장. 시간이 없으니까 숙명과 업장에서 두 개씩 해야 된다.
그러면 6주차 가게 되게 되면 숙명과 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지? 푸는 거, 뭐 특징만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숙명이 어떻고 업장이 어떤 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숙명이라는 것이 뭘까? 전생. 어려움을 알지. 전생이 알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업장은 뭘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인간이 어렵고 힘든 거, 그제? 자, 이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실패할 거다, 그제? 성공과 실패.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짐부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짐. 그 다음에 우리는 뭘까? 인생 보따리. 인생의 보따리고, 이건 보따리고, 그 다음에 유형, 그치? 자, 이것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나? 인생의 짐과 우리는 인간 유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운명의 길과 그때보다 조금 차이가 나긴 난다, 그지?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 가는 데까지 해보자. 인생의 운명의 길과 우리가 살아갈 때 운명의 길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나의 사고, 두뇌의 성향, 행동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운명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 그치? 7주차에 가면, 그치? 칠주차에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나면 우리는 뭘 써야 되나? 칠선녀와 팔관문을 설명해줘야 된다, 그치? 이거는 특징이 돼 있어. 3주에 거쳐 갖고 해야지 한 번에 다 못 하잖아. 그러면 9까지 했으니까 다 됐지. 자, 그러면 8주차에 우리 가게 되면 7선과 8길은 어떨까? 우린 인생의 길이다, 그지? 자, 인생길과 우리는 팔복과 우리는 어떻게? 인생길과 여기서 힘을 빨리 합쳐갖고 진로 상담법을 함께 해보라. 아니면 안 된대. 진로 상담법. 오케이? 자, 이 진로 상담법을 이것을 첫 시간에 설명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풀어줘야 될까? 중요한 거는 궁합풀이. 응? 제일 중요한 건 궁합풀이다. 자, 그러면 이제 9주차에 들어가고 궁합풀이를 했으면 궁합과 관련돼서 알아야 되겠지, 그지? 궁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상담하면 우리는 결혼 풍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치? 자, 궁합만 이야기할 것이야. 결혼 풍습, 이혼, 이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9주차에 우리 빠져있는 것이 저번에 뭐일까? 상담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은 장사운, 그치? 자, 여기서 인생 상담하고 궁합하고 사업과 장사운, 응? 지금 진로는 여기 해놨으니까, 그치? 진로는 이 시간에. 사업이나 장사는 같은 말 아니에요? 사업하고 장사하고 다르지. 장사하고 사업 아니에요? 응,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과 장사, 여기는 우리는 뭐 직장도 있겠지. 자, 이런 것이 같이 해줘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네, 그지? 자, 10주. 마지막 10주다. 마지막 10주에 사업가 장사하려면 실패를 안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 개운, 방풍,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거. 개운과 방풍과 기도와 극복이다.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행사법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개운과 방풍 방편에 대해서 2시간의 연속해서 연결해 갖고 마지막 줄을 할 수밖에 없다. 그치? 안 배워봐. 요거 사진 한 개 찍어요. 요거는 변함없이 이대로 딱 할 거야. 응? 그 사진 찍어갖고 내한테 보내줘. 요 앞에서 깨끗하게 좀 찍어.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1번, 2번 응? 여기서 1강, 2강은 내가 발라먹었어. 한번 날려보는 것 같고 동영상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촬영을 해갖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수리 법칙과 이 운명 주기를 갖고 사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이론을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상강이다. 상강. 예. 상강. 수리 법칙과 숫자의 법칙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가 뭘까? 저번 시간에 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했는데 다시 우리가 한번 보자. 지금 하는 교육은 강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내 사주 내가 푼다. 내가 풀기, 이 강사를 위한 특별 강좌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수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 숫자 법칙과 수리 법칙을 아는데 수가 도대체 뭘까?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수라는 법칙이 뭐라고 그랬나? 수가 자연에 따라서 수는 어미, 사전적 어미. 사전적인 의미. 수라는 뭘까? 일단 숫자다. 그지? 두 번째, 숫자가 담고 있는 뜻은 뭘까? 공부 안 했구만. 유튜브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책은 한 번도 안 봤구만. 운명. 숫자 이것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라 했잖아. 그치? 세 번째,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 운명. 운명. 그러면 운명이 들어있다면 여기는 상과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삶. 상과 죽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수라는 개념은 뭘까? 풀이하는 거다. 풀이, 그지? 예. 풀이. 6번째는 수라는 것은 뭘까? 해법. 해법이다. 해법. 7번째, 수라는 것은 방책. 방책이다. 이건 무엇을 막아내는, 풀어내는 방책이다. 자,
이것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수리사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운명수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지난주에 운명수 계산하는 거 배웠죠. 운명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이것이 사주다. 그지? 사주로부터 운명수를 계산해 놨다. 그러면 운명수라고 지칭한 것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사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사주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거 사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주는 내 태어난 생일과 시간일 뿐이다. 생년월일 뿐이다. 이것이 사주지 그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 운명수라는 것은 이것을 모두 다 풀어야 돼. 이것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수를 해놓으면 전부 다 숫자 이거 갖고 접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점이 아니다. 자, 왜 점을 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제? 왜 안 될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50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자, 500명이 전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한 명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구는 대통령 되고 누구는 저기 어디고 못 살아갖고 힘들고 병들고 죽고 하는 사람이 천지잖아. 그제? 이것을 누구를 보고 대상으로 해서 상담한단 말이고, 사주 갖고 상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게 되게 되면 텔레비고 뭐고 하네.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것을 자꾸 따진다. 그지? 노병사, 생로병사.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는 거다. 왜? 지정신인 사람은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순간에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점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당들은 점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다. 무당은 하는 일이 뭘까? 지 몸줄을 통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 조상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점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생의 삶을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2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이걸 누가 푼단 말이고 누구를 맞춘단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다. 풀어야 된다.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때까지 인간이 태어나갖고 수천 년 동안에 아무도 못 풀었는데 이 사주 갖고 풀겠어? 뭐가 풀겠어?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서 우리가 풀어나간다는 거다. 그러면 숫자로서 푸는데 태어날 때 여기서 보면 그동안에 사주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학문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 전 세계는 가짜라는 거다. 지금 과학도 천문학도 전부 다 가짜잖아. 옛날에 뭐 외계인이 없고 우리나라가 그한지만은 지금 외계인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제임스 웹 안경하고 찍었잖아. 우리는 10년 전에 외계인이 어떤 방법으로 있다는 것까지 다 알잖아. 그치? 그런데 뭐 지가 외계인하고 소통했다 해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주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 100번 다 틀린 거야. 태어날 때는 태어난 거 있겠지. 그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날 때 있다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대체 안 되니까 우리가 심리로서 푸는 거야. 그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지 마음 먹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푸는데 이거는 현재 상태만 푸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태어난 사주가 있다 하지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전부 다 힘들까? 전부 다 병들었을까? 전부 다 어려움을 쳤을까? 전부 다 귀신이 붙었을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있고 훌륭하게 출세한 사람도 있고 지금은 허죽거리고 기진 들리고 아프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현재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하면 돼. 이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현재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주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현재 과거도 풀고 현재도 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그래서 수리사주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학문이 될지 모른다는 거다. 왜? 왜일까? 내가 몇 년 그린다 했어요? 10년. 10년 그릴 거다. 지금 전 세계가 한글에 대해서 우주수처럼 녹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10년만 그리면 10년 그리게 되면 이 수리사주가 전 세계로 펼쳐질 때가 온다 이런 거다. 누가 농띠를 치면 안 된다고? 학생들이. 농띠 치갖고 또 점쟁이 치시네 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럼 10년 더 걸리고. 자, 10년만 지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각 나라별로 한두 명씩은 이것을 빼어갖고 세상으로 펼쳐가게 될 것이고 얼마가 안 가면 전부 다 이 사주는 수리사주로 집합될 것이다. 그건 자신하고 있다. 명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수리사주는 이 수는 이 숫자다. 이제는 숫자를 풀어야 된다. 그지? 자, 숫자의 법칙을 우리는 풀어야 된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야 되겠지.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천국이요. 천국에서 나왔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아리알바야 숫자가 우리가 나와야 봐야 많아봐야 1500년, 2000년이다. 그러면 이 천부경은 어떻게 7000년이 넘어서 나온 거다. 이 속에 그래서 뭐 옛날에 서구 사람들이 아랍의 숫자 계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천부경에서 나온 줄을 모르고 그냥 쓰기만 써갖고 아랍의 숫자가 쓰니까 아랍의 숫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 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는 똑똑한데 이게 뭐 나라가 뭐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머리 똑똑한 집안에 가게 되면 싸움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뭐 부모 형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게 되면 순개판이야. 정신적으로.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그거 다 잊어먹고 막 실이 뭉치갖고 하는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보다 수천 년 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천부경이라는 거다. 이 천부경 속에 천부경은 지금 7000년에서 1만 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 있다는 거다. 아라비아 숫자 생겨야 뭐 1500년, 200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천부경 속에 나중에는 천부경을 설명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부경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0조 과정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천부경 속에 보게 되면 분명히 천부경은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십자라 해가지고 이것이 10이다 해갖고 이렇게 아랍의 숫자가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글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자로 은행에 우리가 옛날에 수기로 할 때 우리가 십자 이렇게 썼지. 예? 10원 할 때 이렇게 썼잖아. 이거는 10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글자는 뭘까? 1부터 9까지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천부경 속에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거다. 숫자는 1부터 9까지 밖의 숫자는 없다. 그런데 0도 숫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계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동그라미 없는데 이것이 숫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없는 데는 뭘 숫자고. 그렇지?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숫자에는 1부터 9까지 숫자밖에는 없다. 그런데 천부경이 만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천부경은 만법이기 때문에 저번에 어떻게 천부경에는 자 우주의 진리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자연의 이치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는 학문의 논리도 포함되어 있고 과학 이론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숫자의 법칙이 여기에 있다는 거다. 이게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진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틀리다. 야, 네가 생각하니까 맞고 내가 생각하기 틀리다. 그 진리가 되겠나? 그건 답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가 일관성 있게 딱 지정을 해놨어요. 이것이 숫자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로서 1부터 9까지 숫자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제일 가까운 별 이것이 우리 프록시마 우리 별이제기지 4.2광년 걸리는 프록시마 별이에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자,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이 프록시마라는 별이에요. 자, 프록시마 별인데 프록시마 별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만원경이 시원찮아 가지고 없었는데 이번에 몇 년 전에 올라간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보니까 프록시마의 행성이다. 행성. 이것이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에요. 지구와 같은 거. 자, 프록시마는 우리 태양이고 프록시마 B는 어떻게?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에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에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좀 봐봐. 나사에서 발표했어. 그런데 정말로 확인해. 그거 뭐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를 찍은 영상에 보게 되면 밤에 캄캄할 때 찍으면 불빛이 쫙 있잖아. 이것이 프록시마 B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천부경에서는 이런 거 다 설명해 놓은 거야. 자, 요즘 와갖고 또 보이즈호가 태양계가 이리 있으면 보이즈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다. 보이즈호가 뭐예요? 보이즈호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된 로켓이 태양계를 벗어난 그 우주선 보이저 1호 2호가 있어요. 보이저. 보이저 1호 2호가 있는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47년 만에. 태양계를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는 몰라. 4.2광년을 가니까 뭐 그 가봐야 수백 년 수천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가는데 이것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천부경 갖고 풀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응? 왜요? 이거는 천부경 풀면 그대로 나와. 그리고 우리가 빅뱅 다음에 설명해 줄게. 이거 얼마나 재밌는 빅뱅이라는 거 뵀지? 이 정치하는 사람과 종교하는 사람 때문에 올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약한 시대, 거짓말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빅뱅이를 해갖고 막 세계의 이론도 연구비 다 받아갖고 저 빅뱅 갖고 해갖고 지금 빅뱅으로 인해서 요만한 게 콩알만한 게 터져갖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 순 거짓말이다. 그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빛이
우리 지구 태양과 관련돼 갖고 여기 있는 것이 132억 년, 그 130 뭐 8강년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도 빅뱅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갖고 완전히 세상에 있는 서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 속에서 하는데 천부경은 벌써 이것을 다 설명해 줬어. 외계인도 있는 것이고 그 외계인의 용어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다른 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외계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보면 뭐 유튜브에 보적 해갖고 빅뱅 하든지 보적 뭐 중력파 하든지 이런 거 쳐보게 되면 나와.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에 강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전부 거짓말이래 말이 거짓말. 그렇게는 뭐 아인슈타인도 거짓말했고 뭐 다윈도 거짓말했고 우리가 지금 제일 빅뱅이 그 한 거는 제일 기독교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에 막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했으니까 빅뱅으로 만들어 갖고 완전 사기 싶은 거야. 빅뱅이라는 인원이. 그러니까 과학자들 순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다 물리치고 우리는 10년 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10년 전에 천부경하고 다 풀렸잖아. 천부경 속에는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거다. 인간의 만법이 다 들어있다. 그동안 풀지를 못했을 뿐이다 하는 거다. 그러면 수의 탄생에서 1부터 9인데 이 1이라는 숫자를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 1에는 뭔가 뜻을 함축하고 있겠지.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냥 1이 단순한 1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숫자의 법칙을 한 거다 이렇게 돼. 이 숫자의 법칙이 1에서 9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9가지 법칙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의 법칙은 기본적인 숫자의 법칙은 무슨 법칙을 따를까? 천수진리법. 이런 천수진리법이다. 이거다. 진리다. 진리는 어떻게? 하늘의 뜻은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우주의 이론은 수로 표현해야만 할 수 있어야만이 여기 진리가 되는 거예요. 수로 표현한다는 숫자는 의미는 뭘까? 똑같다는 거다. 똑같아. 누구나 풀어도 똑같은 답이다. 이것이 1이라는. 그런데 풀 수가 없어. 누구나 똑같은 답을 누가 알아,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니까 이렇다. 그거 답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가짜라는 거다. 이해되지? 다른 사람이 천국에서 이야기하길래 다른 사람이 이런 이론을 제시했는데 내가 하니까 이러다. 둘 다 가짜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명상할 때도 어떻게 해? 모든 거 다 갖다 버리라는 거다.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다. 우리는 지금 밥만 먹고 있는 거 우리인데만 있는 것이지 이거 우주 진리가 아니다. 우리인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라는 숫자는 뭘까? 천수진리법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계를 넘어가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과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과학자들 모르는 거야.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되면 방사선이 어떻고 전자기파가 어떻고 왜 진리에 따르지 않고 물리학 이론에 맞지 않고 당연히 맞지 않지. 태양계에서 하는 이론과 태양계 벗어나서 하는 이론은 다르잖아. 그럼 은하계에서 하는 일과 다른 은하계 가서 하는 거. 은하계가 이만큼 안드로메다 은하계 누구 말따나 4조개 정도가 있다는 별, 그 은하계 속에 있는 거와 우리 은하계 2조개 정도 있는 거 별로하고는 다르겠지 이론이. 당연히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과학자들이 자기가 천문학자를 해갖고 그 꼴짝한 이론 갖고 이것을 전부 다 깨맞추려 하니까 맞나?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이번은 우리가 음양 이치론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있다. 양과 음의 조화가 있다. 그렇게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모든
모든 상황은 음과 양의 존재가 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빠른 게 있으면 늦은 것이 있고 뭐 전부 다 이것이 기본이 이런 두 가지 제일 간단한 이론이다. 자, 세 번째 이론은 뭔가? 자, 천국에 사는 것은 이 만물은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이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 천부경 따라 말인데 그 뭐고 그 자음은 우리 목에서 나오는 말이고 모음은 이 천지인의 뜻을 따라 갖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대단한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천지인 조화론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있잖아. 천일이, 지일이, 인이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게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조화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조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에 있어서는 세 가지 유형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크고 작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두뇌가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하나는 천이고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인인데 우리 수명에서 풀 때 배웠지? 자, 이것이 큰 사람이 있고 이것이 큰 사람이 있고 이것이 큰 사람 모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이 종류가 다르다. 적용하는 분야가 다르다. 그러면 삶은 어디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인간의 두뇌를 연상하는 거. 음양이 주로는 어떻게? 밖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 응? 밖으로 보이는 이 음양 조화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거. 외부에서 보이는 거. 이것은 우리 두뇌의 특성을 우리가 만들어 간 거예요. 두뇌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 자, 밖에서 보면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지. 밖으로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 천지인조라는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갖고 천이 많은 사람, 지가 많은 사람, 인이 많은 사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숙명을 풀 때 풀어줘야 되는 이론이에요. 자, 네 번째가 뭔다? 4개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4개짜리. 천부경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 이론이 정말 세상을 나중에 막 과학이든 뭐든 모든 학문에서의 근본이 이거예요. 자, 4가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까? 없죠. 그거 풀 때는 업장이지. 수리사는 사계 운기론이다. 사계 운기론. 사계라는 것은 영역이 다르다. 개가 다르다는 거다. 사람에게 또 개가 다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사람의 인생에서도 개가 다른 4개가 있다는 거다. 수리사주를 풀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는 것은 뭐가? 어디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 영혼의 삶이라는 거다. 이것은 어떻게? 이 영혼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 전생과 인생과 내생과 환생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시중에서 나와 있는 4개는 뭘까? 동서남북. 좀 더 다르지? 동쪽은 해가 뜨니까 따뜻하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절망이 가깝기도 하고, 그지? 남쪽은 따뜻하니까.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반대지. 남쪽은 따뜻하니까 북쪽은 춥다. 4가지가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영역을 갖고 있죠. 사방 하면 어때가? 좌우 상하 이런 거, 그지? 전부 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다. 영역이. 그래서 그 분류 속에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5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고 이 5가지는 무조건 충돌해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행작용론이다. 5가지 있는 것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되게 똑똑한 거는 오행이 뭘까? 여러분 오행이 뭘까요? 목과 토금수? 맞아요. 목과 토금수. 오방기. 오방기는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오방기 이야기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피봤잖아. 오행은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본성, 심성, 이성, 감성, 각성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따리에도 노란 보따리, 빨간 보따리, 흰색 보따리, 우리는 검정 보따리, 청색 보따리가 있었지. 그러면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그쪽에 보게 되면 병 보따리, 신체, 병, 신체, 돈, 공부, 옷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인연에서도 어떻게 아부, 자조, 손 5가지가 있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왜? 인간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이에요. 이 종류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주상담, 수리사주상담을 할 때는 우리는 보따리 이야기만 하면 돼. 지가 짊어지고 온 보따리만 설명해도 관계는 없다. 이것이 오행이다. 그럼 오행은 어떻게? 행성이잖아. 5가지 행성이다. 인간에서 봐서 5가지 행성. 여러분 한번 보자. 우리는 지구에 살잖아. 그러면 오행은 여기서 조금 설명해 주자. 설명해 주고. 자, 오행의 작용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태양계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태양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아니다 여기 금성, 수성, 옛날에 우리가 도사들이 스님들이 우리가 뛰어난 사람은 어디서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다 했어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 그게 천지 기준이라면 천지 기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 보러 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이 무척 많은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움직이는 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게 되면 별은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인간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별 이거는 5개가 있어요. 태양과 달을 빼고 우리는 5개의 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검, 수, 화성, 목성, 토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뒤에는 우리가 토성 다음에는 어떨까? 해양성, 천왕성, 해양성, 명왕성 빼고 천왕성, 해양성 그제 이게 있는데 이 2개는 너무 멀어 갖고 안 보인다는 거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스님들이 옛날에 보게 되면 산 꼭대기 올라가 갖고 하늘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을 태우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별자리 5개의 별자리가 5가지 별자리가 움직이면서 색깔을 보여주면서 거리에 나타나면서 내년의 천기가 내년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예지하기 위해서 이 점칭이 아니라니까. 하늘의 기운을 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선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어떻게 지리산 골짜기 저 밑에 위에도 아니고 저 밑에 300고지 큰 계곡에 가갖고 앉아가고 도태를 하니까 하늘이 보이나? 그 도가 안 튀지.
그럼 그거 잘못 가면 어떻게 되겠노? 귀신만 덜렁붙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스님들은 산 꼭대기 갔어요. 산 꼭대기 가갖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별들이 거리도 있고 각도도 있고 전부 다 달라. 왜? 움직이는 별이니까. 태양계 속에 있는 별은, 움직이는 별은 눈으로 보이는 별이 5개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저기 보여요? 이거 다 보이지 이거. 이거 5개 별은 눈으로 다 보여. 저 토성 같은 거는 요 가까이 올 때 토성 같은 거는 이게 카메라 찍어갖고 쫙 보게 되면 울타리까지 보여. 우리 지금 이거 갤럭시 갖고도 찍어갖고 보인다니까. 목성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 딱 찍어갖고 크게 확대하게 되면 목성같이 딱 보여. 토성 이 울타리가 다 보여. 자, 그래서 이 5개가 별인데 이것을 약칭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제일 큰 거부터 하나 해보자. 제일 큰 거 목성이 제일 크지. 그 다음에 큰 것이 뭘까? 토. 그 다음에 큰 것이 지구, 화성, 금성, 수성 이렇게 되겠지. 지구는 빼고 토, 화, 금, 수 이렇게 되는 거야. 5개 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주에서 보면 목화토금수라고 얘기만 해야지. 목화토금수라고. 그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내가 설명해 주겠지만은 수, 목, 하, 토, 금이 된다. 수목하토금. 이 이론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목체질, 이렇게 체질에서도 목화토금수 했고, 이런 거, 이론이 참 거짓말 투성이다. 상상도 못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천부경은 거짓말 안 한다. 완벽한 이론으로 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모든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논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천부경 이론이라는 거다. 오케이? 이론이 틀리면 안 되잖아.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죠? 내가 이 풀릴 때 무슨 교육? 강사 교육이다. 그치? 듣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 들어갖고 잘못 알아갖고 엉터리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떨까? 틀리면 안 되잖아. 또 그것을 틀린 것을 알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더욱더 안 되겠지.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오행장룡론은 5가지가 있다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다. 그러면 공격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러면 인생살이도 사람마다 어떻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나? 기인. 나를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애견, 애군을 갖다 주는 사람. 우리가 좋은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은 기인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이 논리에 따라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뭘까? 6은 구성론이다. 자, 모든 것이 생존을 하려면 6가지 구성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가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 자주한 6가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6가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자, 인간에도 6가지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단순 판단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적극 행동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푸는 거야, 인간이. 자, 그러면 우리는 신에도 6가지가 있겠나? 신의 존재를 하면 신도 6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신도 6가지다.
그러면 우리는 신은 6가지지만 귀신은 몇 가지가 그러면? 귀신 4가지, 3가지. 귀신도 6가지지. 우리 모든 존재가 되려면 6가지가 있어야만이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운명도 인간이 종류도 6가지, 우리가 신의 종류도 6가지, 귀신의 종류도 6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7이라는 숫자. 이거는 칠성 요소론이다. 칠성 요소론. 7가지가 있다는 것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각각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뭘까?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운명을 풀 때 수리살제에서는 뭐가 있을까? 칠선녀가 있어요. 칠성이라는 거다. 칠선녀라는 것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징이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나게 되면 각각의 선녀에 대해서 인간에 미치는 것도 우리 심도 있는 그 과정에서는 필요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이 어떨까? 북두칠성. 그런데 이 북두칠성이 이래 있는데 이에서 이 별까지가 이게서 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노? 우리가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4.2강년이다. 빛의 속도로 4년 2개월을 가야 돼. 그럼 북두칠성이 이거는 수백만 강년이 떨어져 있는 거야. 빛의 속도로 수백만 년을 가야 되는데 이거 보고 북두칠성 우리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칠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칠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종교도 막 이상해. 그 하늘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인간에서는 천국에 내려온 것은 이 칠성이라는 건 칠선녀의 힘이 칠선녀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칠성이라는 거다. 선녀가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절에 가게 되면 팔선녀 해서 막 해놓은 데도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팔선녀가 어디는 팔선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나무꾼과 선녀 할 때 선녀가 몇 분이 돼? 7명 내려왔다는 게 7명. 형제가 7명이야. 그래서 그 중에 나무꾼 한 개의 선녀가 어떻게 됐나? 한 명의 선녀가 못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 한 명의 선녀가 7명 중에서 내 인생을 도와주는 선녀가 단 한 명이라는 거다. 한 명. 7명의 특성이 있는데 내 한 명의 선녀가 나에게 큰 힘을 부여한다는 거다. 선녀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가 저 지리산 밑에, 오대산 밑에, 태백산 밑에 가갖고 선녀님 해갖고 우리 선녀님이 해갖고 너 갖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게? 선녀 귀신. 선녀. 영구선. 그런 게 선녀 귀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게 어떻게 춤추고 깽가리 치는 선녀 귀신이 되어보면 안 된다. 귀신이 되어보면 신이 돼야 돼. 귀신이 되어보면 안 된다. 칠성은 우리는 7가지 됐다. 그치? 8은 우리가 팔방 반응론이다. 팔방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방 팔방이다. 그치? 팔방은 어떻게 요렇게 됐잖아. 그치? 이게 사방 팔방이다. 그러면 천부경에서 사방 팔방의 글자는 어떨까? 저 사생도라는 거다. 그래서 요 맨 가운데 6이라는 숫자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다. 그러면 1방향 2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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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방향에 따라서
이 팔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일 복잡한 거예요. 천국의 모든 핵심 비밀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석 사생도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경전도 나오고 기도명도 나오고 명상 하두도 나오고 모든 것을 다 불어있는 저 신비의 글입니다. 근데 출선녀가 보면은 뭐 관제 쓰고 뭐 손재 쓰고 파기 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인데 칠선녀가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칠선녀의 특징이 선녀가 니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내가 태어나면서 알려준 것이 칠선녀예요. 그런데 여러 년 전에 그 선녀를 애비를 보고 선녀가 이야기한 건 애비를 보고 또 그렇게 당한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인생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은 이 칠선녀의 도움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천국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칠선녀가 있는데 7명의 선녀가 전부 다 지구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론을 갖다 붙여갖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녀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 천궁이라는 공간에 영혼세계의 천궁에 우리는 선녀가 이 천궁 안에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배웠죠? 팔방이라는 게 있지, 그지? 영혼을 교육시키는 거. 여기에 선녀 2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선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2명은 어디 갔느냐? 2명은 그냥 휴식, 휴식을 하고 휴거. 휴거가 아니고 어디 일 안 하고 쉬는 거, 안식. 안식 좀 비슷하게 이게 안 내려왔다. 대기 중이다. 대기.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게 되면 이 선녀가 인간 세상에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녀가 바뀌는 순간에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선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또 보면 선녀의 인연으로 이 유사한 성격이 사람들이 상대적인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꼭 2명씩 태어나게 됩니다. 그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누가 났나? 석가모니와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 뒤에 한 1500년 전에 우리는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한 1000년 전에는 어떻게? 이수신과 원균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세상에는 이 상백이 온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는 영웅이요, 하나는 역적이니라. 네? 똑같이 공부해갖고 이 상벽으로 오게 되게 되면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벽의 그것이 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 선녀가 바뀌게 되게 되면 이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전부 다 싸움하는 거야. 지금 싸움하면 지금은 어떻게 트럼프가 있으니까 시진핑 깨지고 있는 거지. 시진핑 깨지고 나면 어떻게 트럼프도 또 어떻게 깨질지 모른다 이 말. 그러면 사람이 항상 상벽으로 와. 이해되지? 그럼 이 세상이 유상한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뭐 세계 평화 이런 거는 힘들겠네요. 세계 평화. 그거 평화를 주장해하고 돈벌이 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 트럼프가 지금 말이 지기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나? 돈. 무기 팔아물라고 그러잖아. 무기 팔아물라고. 우리나라가 막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팔아물 게 없거든 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밉짓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있는 데 다 끌고 가잖아. 그 유럽에서 너가 죽방기 올리라는 이유가 뭐고 무기 팔아물라고 그러는 거잖아. 석유야 뭐 나라도 천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안 오게 돼 있어요. 왜? 또 이 내려오면 이 상벽을 선녀가 둘이가 바뀌어갖고 둘이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경쟁자를
데리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저렇게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저렇게 오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자기가 가르치잖아. 네. 팔방에서 둘이서 가르치기 때문에 네. 둘이가 같이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 인연 따라 내려오게 돼 있어요. 원인보다는 인연 따라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의 경쟁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저번에 보면 우리 그 공부할 때 일본에 무슨 선이, 일본에 항무선이, 응. 영수선이, 노령선이. 그거는 그까지 다 하면 아니 어. 그 종류하고 또 그게 뭐가 달라지는 또 달라지지. 또 달라지는 달라지지. 선유가 오게 되게 되면 그 분야가 달라. 정보가 내 거를 안 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시대에 왔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말 타고 막 싸움하고 영웅들을 데리고 내려온 거야. 그 뒤에 세월이 바뀌고 그리스 시대가 바뀌고 난 뒤에 그 이제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어.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어떻게? 과학자들이 많이 내려온 거야. 그리고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기 때문에 이제는 첨단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회사를 AI 세계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뭘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그 뭐 할 때 보게 되면 인간이 두뇌를 갖고 왔어. 이 두뇌는 무엇을 만들어냈냐 인간이? 이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PC를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컴퓨터를 만들면 그 뒤에 우리가 발달된 것이 뭘까? 이제 지금 AI 시대가 도래한 거야. 그런데 AI가 이 멍청한 놈이야. 엉터리 세계에 발표되어 있는 모든 막 엉터리가 되든 참가가 되든 그 놓은 것 중에 지가 조합해갖고 엉터리도 막 이야기하는 거야. 발표 안 된 거, 지가 걸고 올 수 없는 정보들은 안 가져오는 거야. 이 AI가 멍청한 거야 지금. 주입시키는 것만. 지가 주입시키고 지가 학습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런 게 10개가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구나 해갖고 지금 한다. 누구 봤다나 보적 박충권 해놔놓으면 어떻게? 나는 열심히 이 가리키는 거 이것도 나오지만은 내가 이게 집중하고 있는데 저 지리산에만 자연 원상을 만들어갖고 그거 도사로 이렇게 굴으면 안 된다며. 안 된다. 그러면 이 AI 시대가 지나면 뭐가 분명히 오겠지. 어떤 시대가 오겠노? 천국이 벌써 다 여기 다양한 거야. 이제 AI한테 먹히는 시대가. 그렇지. AI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 두뇌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시대가 온다. 자, 인간의 두뇌가 주입하게 되게 되면 인간의 사고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은 파괴되는 거야.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시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면 전 세계 지금 챗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오만 정보 다 끌고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지가 가공을 해갖고 이렇게 착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엉터리든 참말이든 지는 모르는 거야. 그거 갖고 엉터리가 계속 있으니까 엉터리 갖고 학습을 해온 거야. 자, 옛날에 우리가 그 IBM에서 하지 못한 거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의학 치료하는 거 있잖아. 치료. 지금은 영상치료 이런 것은 되지만은 그게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이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다 해가지고 이 AI가 분석을 하니까 이거 갖고 몸은 낫는다 했는데 안 낫는 거야. 왜? 그 정보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낫지도 않은 거 너무만 써갖고 참더 내갖고 해놓으니까 그거 그대로 해도 안 낫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AI는 똑똑하지만은 아주 멍청이가 이 AI야. 그러면 이 AI의 이 잘못된 이 두뇌가 인간의 이 지성이라든지 의식이 조금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의식이라는 것이다. 의식을 잘못 주입하는 시대가 오게 되게 되면 이제는 인간이 먹히는 거야. 지가 판단해고 건물도 짓고 지가 판단해갖고 뭐 이것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는 먹히는 거야. 이것을 조심해야 돼.
그럼 이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쓸모없는 서발적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봇 애완 우리 옛날에 컴퓨터 영화 때 이제 로봇에 애완 넣어야 돼. 그래서 애완용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로봇이 우리가 지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애완경이 되면 우리가 이 개미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지. 개미가 자기는 이제 요 공간을 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막 집을 짓고 막 하잖아. 그러면 이게 물을 확 바쁘면 인간이 물을 바쁘면 어떠나? 자기는 자연재해야. 하늘에서 물을 팍 바쁘니까 우리는 막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떠들이 가잖아. 그러면 거기에 갖고 약을 한 개 탁 짚으면 우리가 깨미지기를 약을 갖다 이간에 확 뿌려놓으면 어떻게? 아서 좋다 해고 먹고 난 뒤에 저거 다 죽을 자살해보잖아. 우리는 어떻게? 바이러스 하나 퍼잡고 나니까 우리 다 죽어보잖아. 이런 시대가 똑같다는 거다. 자연의 이치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왔다는 거다. 오고 있다는 거다. 지금은 AI 해갖고 좋다 해서지만은 정보가 전부 다 정확한 정보가 돼야 되는데 엉터리 정보를 갖다 있는 거야. 엉터리 정보. 엉터리 정보가 하니까 그게 낫단 말이야.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 이제는 그 다음엔 무슨 이게 인간이 필요 없냐? 인간의 의식이 주입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그거는 천국에서 이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이 지구에 떠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구에서 떠나라. 옛날에 그 호킹 박사가 지도 엉터리를 막 읽다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인간은 300년 내로 300년 내로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하고 죽었지. 그것도 뭔가 이런 게 있겠지. 영적인 그 한쪽면 자기도 어떻게든 처음에는 이 이론이 맞다 해갖고 지어서 주장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 해보고 막 계속 이래 가는 거야. 인간은 계속 속고 속는 세상을 가는 거야. 그럼 속도 바르게 이 AI가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는 거야. 자, 9개. 이것을 우리는 구기변화론이다. 9가지 기운이 변화를 계속 일으킨다는 거다. 그러면 인간의 우리는 운명과 운세를 풀려면 이 9가지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했는가 봐. 우리가 주역하게 되면 어떨까? 주역이 88이 64, 그지? 64개였잖아, 그지? 이 갖고 푸는 거야. 제일 쉬운 거 64개 갖고 먼저 놓으면 사방팔방. 그런데 이거 주역 이게 사주 푸는 건 줄 알고 있지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다. 주역은 사주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 산 꼭대기 가가지고 한 꼭대기 가가지고 이 자연의 변화를 보니까 내년의 자연의 변화, 우주의 변화, 자연의 변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푸는 자연의 변화를 푸는 것이 주역인데 이걸 갖고 인간의 운명을 풀었다고 해서 갖고 주역이 어떻게 그렇게 64개 갖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뭘 풀었어? 응? 그 81.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지식이 없다는 거다. 여기에서 탄생한 게 6효라는 거다. 6효. 예, 364. 6효. 응? 자, 일어나놓고 도대체 안 되니까 이 숟가락 놔놓고 6개 중에 한 개 찍어봐. 이거 막 흔들어 갖고 이거 한 개 턱 찍어 갖고 이게 네 거다 이렇게 한 게 6효야. 그게 맞겠나? 사주팔자는 저번에 얘기. 그거는 집게는 집. 점이지 찍게 6개 갖고 흔드는 거다. 이렇게 놔놓고 사주 갖고 이게 지금 자연의 이치인데 인간의 운명이 아니다. 그래 6개 했고 1번, 2번, 3번 해갖고 꽂아 해갖고 그렇게 356개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게 안 가르쳐주니까 참으로 문제라는 거다. 자, 이것이 우리는 수리 법칙의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일은 우리 안 푼다고 그랬어, 그제? 일은 우리 수리사에서 안 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음양이치는 뭘까?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안 풀어. 왜? 자, 낮과 밤은 내가 태어날 때 정해졌었고, 남녀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해져 있다. 그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풀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부터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만 풀면 안 되잖아. 그지? 뭐 6개까지 한 개만 갖고 뭐 49제 하니까 77이 49, 77이 49인데 49제 이거를 붙이는 거야.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제를 해갖고 7번 제사 지내면 49일만 천도돼 갖고 가. 자, 정말로 황당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한 49가지 제업이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사회가 좀 그렇다. 그래서 온 천지가 작아.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거야. 그 AI도 전부 다 작아만 모아갖고 지가 풀었으니 AI도 작아. AI가 뭐 말이야. 그 소개하는 이런 거는 좋다. 오늘 우리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일 전화하시오. 내일 4시부터 전화하시오. 이런 건 참 좋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그런데 모아갖고 막 이래 파는 거, 그거 좀 더 엉터리 모아갖고 엉터리 풀어주는데 그게 무슨 맛노? 그렇게 이 AI는 있지. 억수로 똑똑하기도, 계산은 억수로 잘하는데 아주 멍청해. 두뇌는 어떻게? 아주 멍청한 놈이다. 지가 학습한다고 다 해놓은 거 정보만 얻어오니까 엉터리 정보만 끌고 와갖고 정리만 해갖고 풀어주는데 엉터리 갖고 풀어줬으니 엉터리 별게 없잖아. 거기에 미쳐갖고 지금 전부 다 지금 9개를 지금 그 숫자의 법칙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내가 이걸 풀다 보니까 8 반응론으로 8 나눠서 나머지 값을 냈을 때 1이 나오면은 그게 아까 얘기하듯이 1이 나오면 그게 뭐 조상친인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내립죠. 네? 그거는 다 아니. 그랬을 때 1이 나머지 값이 1이 되면 저기도 1이 이 숫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이런 법칙이기 때문에 8가지가 있는 것은 1부터 8까지가 있는 것이고, 네. 7가지 있는 것은 1부터 7까지 7종류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1, 2가 나오잖아요. 응? 1, 2가 나오잖아요. 1. 2가 나오잖아요. 2는 여기서 나온 8 속에서 나온 1부터 8까지는 이 법칙하고는 관계없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으키더라고. 요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3일 때는 우리는 뭘로 풀었나? 숙명으로 풀었지. 네. 4는 우리는 업장으로 풀었고, 네. 5는 우리 보따리, 5개 보따리. 네. 그러니까 인생의 진과 비스도, 그지? 인간의 진. 인간의 진과 비스로 풀었다.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거. 6은 어떻게? 인간의 유형을 푸는 것이고, 7은 칠성이. 우리가 칠성의 특성을, 칠성을 푸는 거예요. 칠성의 칠성. 8은 팔관문. 8관. 9는 운명주기로 풀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맞아야 우리는 답이라는 거다. 그지? 한 개만 맞으면 답이 아니다는 거다. 그런데 정답은 내가 이것을 풀어놓고도 내가 깜짝 놀란 거 아이가? 내가 풀어놓고도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테스트하고 이렇게 온 게, 그래서 이거는 한글이 점자 세계를 지배해 가듯이 그 텀을 두고 10년 아니면 20년 텀을 두고 수리사주가 전 세계를 펼쳐갔거든. 자, 그래서 수리사주 이것을 해주고, 여기서 천지는 세 개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눠가 어떻게 계산하면 답이 어떻고,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계산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주 이론이다. 세 번째 주 이론이다. 여기서 줄여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면서 강좌를 하면 되겠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